여러분, 오늘 저는 세계의 정치 아니면 경제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세상에는 사회를 정의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죠. 자본주의부터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 굉장히 용어도 많고 어느 때 어떤 용어를 써야 될지 모르는 분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마르크스주의나 레닌주의 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실패했거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생략하기로 하고 그냥 현실에 존재하는 가장 유명한 그리고 보편적인 체제 몇 가지만 설명을 하려고 해요. 먼저 체제를 나누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경제가 어떤 체제냐, 그리고 정치가 어떤 체제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자원, 그리고 결정, 경제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을 어떻게 분배를 하고 먹고 살게 하느냐, 이런 문제고요. 정치, 그러니까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할 것이냐. 경제는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체제가 있는데 경제를 자유시장과 경쟁에 맡겨두고 알아서 돌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가 모든 걸 계획하고 담당하는 이게 바로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70년대에서도 박정희 정권이 국가에서 담당한 산업이 몇 개 있었죠. 뭐 이런 것도 일종의 사회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사회주의라는 거는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거리감을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기도 해요. 사실 사회주의에도 단계가 있는데 국가가 하나부터 열까지 경제를 뭐든지 담당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고요. 뭐 유럽식 사회주의처럼 국가가 전부 담당할 필요는 없지만 공공 부분, 그러니까 의료나 복지, 그리고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제로 계획경제로 맡아서 하겠다. 이런 식의 좀 자본주의와 가까운 사회주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정의하는 기준은 국가가 어떤 산업 부분을 계획적으로 책임지고 경제를 컨트롤하고 있느냐. 근데 사실상 요즘은 공산주의가 실패한 후 경제의 기본 바탕은 자본주의로 두되 국가가 얼만큼의 간섭을 하느냐. 국가의 간섭이 심해지면 사회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 유럽이 그렇죠. 이렇게 돼버린 이유는 소련이 사실상 냉전에서 패배하고 미국이 개편한 자본주의 질서로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아닌 곳에서는 더 이상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고 있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에 자본주의를 넣지 않으면 어떤 사회주의 국가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의 사회주의는 중국을 포함해서 모두가 자본주의적 속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부분적으로 자본주의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중국이 자본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렇지만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 국가가 사회주의식 계획경제 체제를 일시적으로 추진했다고 해서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 뭐 그건 또 아닙니다. 미국이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죠. 미국이 1920년대 대공황을 벗어날 때도 사회주의적 뉴딜 정책을 추진을 했어요. 근데 그걸로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된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때도 그 뉴딜 정책은 국가가 경제 자체를 컨트롤하면서 계획경제처럼 사회주의적으로 돌아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7, 80년대 계획경제식으로 발전해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였던가요? 그건 아니죠. 정리하면 자본주의는 사회주의 이념을 가끔씩 빌려 쓸 수 있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이념을 빌려서 쓰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국가가 경제를 성장을 시킬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갑자기 국가가 담당했던 걸 모두 다 민간에게 풀어줘서 자본주의 경쟁 체제를 허락을 한다고요? 그러면 다시 민간에 풀어줬던 경제를 국가로 다시 되돌려 오기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민간에 맡겨둔 경제를 갑자기 국가가 모두 다 국유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가 사회주의가 되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기 엄청나게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고요. 반발이 엄청 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경제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순간
기본 바탕을 자본주의로 깔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중국 얘기도 살짝 꺼내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지금 사회주의 이념을 살짝 포기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다시 사회주의로 뭐 계획경제,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이렇게 다시 돌려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요. 그리고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있지만 실패한 이념이고, 전 세계에서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 두 가지 개념만 쓰이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경제가 이 두 가지 체제로 나뉜다면 정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권위주의, 즉 독재,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즉 독재는 서로 같은 민주주의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민주주의가 맞냐 아니냐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유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를 외치는 이유도 권위주의 속에서도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를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별로 없어요. 미국은 냉전 시기 자본주의가 최고다, 사회주의는 나쁘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경제 체제를 선전을 해왔다면, 지금은 자신들의 정치 체제를 선전을 하고 있는 중이죠. 독재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뭐 이렇게 미국은 냉전 때부터 지금까지 사상전쟁을 굉장히 길게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사실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말은 뭐 공산주의냐 독재냐 이런 많은 말들이 있는데, 사실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말은 군주제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군주제는 주권이 특정 가족이나 혈족, 왕족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족에게 태어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아무리 정치의 꿈을 갖고 있어도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민주냐 군주냐, 그런 점에서 사실상 북한은 군주제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착각하기 쉬운 러시아나 중국 뭐 이런 국가도 특정 가족이나 혈족에게서 권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자신이 잘 태어나지 못했더라도 정치적 꿈이 있고 야망이 있고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대통령과 중국의 주석도 어떤 왕족이라든지 그런 피해서 나온 권력이 아니라 일종의 한 명의 시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독재라는 게 민주주의의 하위 카테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명 영웅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 권력자의 자리에 오른다는 건, 왜냐하면 여러분도 능력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기회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입니다. 뭐 옛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질 때 시민 중에 한 사람이 이성계의 손에서 조선이 태어났죠.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주의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 이후로 권력이 세습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조선도 군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도 7, 80년대 독재가 있었지만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하기엔 힘듭니다. 어쨌든 국민들은 투표를 했고 투표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독재 권력도 무슨 뭐 이씨 왕조, 조선 왕족 중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국민들 중에 한 사람이 권력자가 된 거예요. 뭐 그 당시 유신을 한국형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걸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말은 또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독재와 민주주의는 다른 것이고 우리는 독재와 싸워왔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시민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싸웠던 거죠. 그러니까 시민이 자유가 있으면 자유민주주의고 자유가 없으면 독재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기도 하는데, 이것도 사실 관점에 따라서 정의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를 볼게요. 우리나라는 지금 독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관점에 따라서 독재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현재 월급이 300만 원 아래인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평생 집을 수십 채를 사서 임대를 해주고 땅 부자한 부동산 건물주가 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땅 부자들을 위해서 세금을 감면을 하고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이 아닌 기업 대표를 위해서 유리하게 법을 만들고, 이거는 우리가 평생 회사를 만들거나 집을 수십 채 갖지 않는 이상 누릴 수 없는 혜택들이죠. 독재란 사실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서구 민주주의의 공통된 문제고 대표성의 위기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구 민주주의는 개인에 의한 독재는 없지만, 그러니까 독재자는 없지만 계급에 의한 독재는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법이 유리하게 만들어지는 걸 국민들이 멈출 방도가 없다는 거죠. 나름대로의 독재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독재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독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다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생각이 바뀌면 그때는 이게 독재라고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독재적인 부분이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 얘기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독재는 결국 민주주의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독재는 없지만 어쨌든 소수의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공화정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아무튼 진짜로 군주제가 있는 몇몇 국가들이 있습니다. 권력이 영원히 한쪽 가족에서만 나오고, 만약 내가 시민으로 태어났으면 권력을 절대 얻을 수 없는 국가들이 있어요. 이런 완벽한 군주제를 하고 있는 국가는 중동에 있는 그 국왕님들이랑 아프리카 뭐 이런 나라들이겠죠. 그들의 권력은 왕족에게서만 나오니까요. 그리고 북한쯤 되려나요? 그 외 대다수 국가들은 독재라고 해도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닌 독재 타도 그리고 자유추구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하위 분류인 자유민주주의고요.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독재성이 일부 있는 나라들도 민주주의의 하위 분류인 권위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독재냐 민주주의냐 이런 걸 나누는 기준으로 선거로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기준으로 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표를 뽑는 선거가 없다고 해서 독재고, 대표를 뽑는 선거가 있다고 해서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을 하면,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북한도 형식적인 선거는 있어요. 선거가 있으면 민주주의인가요? 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선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가 될 확률이 높아지게, 사실 중국도 기초선거는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위에 선거를 못해서 그렇죠. 정리합니다. 현재 전 세계 체제는 경제에 따라서 자유시장과 경쟁의 모든 걸 맡기는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가 일정 부분 계획적으로 경제를 통제하는 사회주의가 있고, 그리고 정치에 따라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약간 제한된 독재, 이 두 가지 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독재는 사실상 같은 민주주의나 다름이 없고,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가 아니라 군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본이나 영국 같은 형식상의 왕 말고 진짜로 왕이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재와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따라서 갈리게 되는데, 근데 이것도 굉장히 애매한 게 중국이 일당 독재를 한다고 해서 독재라고 까기에는 우리나라도 대표만 뽑아주면 그 사람들을 스탑할 어떤 권리도 권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투표권 이외에는 예산 집행권이나 뭐 입법권 이런 거에 대다수의 권리가 없거든요. 사실상 일당 독재처럼 소수의 국회의원들에게 권력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뭐 시민들의 목소리를 틀어 막냐 안 막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완벽한 체제는 없습니다. 유럽은 우리나라의 세금의 몇 배 이상을 잘 내가면서도 별 불만 없이 잘 살고 있고, 우리는 반대로 유럽만큼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도 잘 살고 있잖아요. 그냥 뭐 적응하고 사는 거죠.